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코로나라서 집에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수업을 얼굴 보고 이렇게 재밌게 해보려고 나름 방학 때 연구방법론 수업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안타깝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수업하게 되었는데, 학생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교수자들도 수업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처음으로 해보다 보니까 이런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나 동영상 강의와 온라인 강의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과목은 여러분과 실제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지금 제가 그 첫 번째 챕터에서는 그 생활 속의 생명과학이라는 이 여러 외국 저자들이 쓴 책이 참 괜찮더라고요. 저는 생물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책들을 좀 종종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수업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할 때는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여러분 수업, 평소 같았으면 수업 시간일 건데, 학교 제 연구실에서 그 수업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 학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교 못 본 지 오래돼서, 생각이 날 수도 있겠는데, 안 날 수도 있고, 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연구방법론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과학적 연구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연구방법론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임상적으로 통계하는 것도 배웠고, 실습도 다녀왔고, 여러 가지 물리치료에 관련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물리치료사적 시각을 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의학적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첫 번째 장에는 과학적 연구 방법을 제가 수업의 타이틀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챕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연구하는 것인가, IRB나 생명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습 가서 했었던 케이스들, 프로그레스 노트나 이런 것들을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발표하는 기회를 줄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선배들은 실습했던 것들, 프로그레스 노트 같은 것을 제가 살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수업을 풀로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실습하고 나서 약 4주 정도의 시간 동안 수업을 이렇게 2배수로 진행했었는데, 실습했을 때 실제로 프로그레스 노트들이 어떻게 잘 쓰였는가, 여러분 성적 대부분이 실습에서 나왔던 것을 바탕으로 성적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그때 교수님들하고 그 말씀 나눴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수업을 구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과학적 연구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넣었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첫 번째,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무엇이 과학적인가? 우리가 흔히 듣던 이야기들 중에 과학적이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추운 날에 밖에서 활동을 하면, 아니면 추위에 노출이 되면 감기가 걸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합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생각을 이야기한다. 제 수업에서 이야기를 사실 상당히 많은 방점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내용도 많이 줄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제가 방학 내내 이 수업을 구성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덕분일지도 모르겠지만 대면에서 할 수 있는 수업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분반해서 나름 짜임새 있게 수업을 준비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여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는 테이블도 조금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몇 조로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대답하지 않는 자에게는 레포트로 이야기한다. 레포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도 했습니다.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친구들에게 레포트를 쓸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이거는 안타깝게 기회를 제공할 수 없겠네요. 아마 모두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레포트 많이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건 아니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주는 정도의 수준만 하겠습니다. 가설 검증의 논리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아까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가설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하게 과학적 가설을 검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그리고 과학의 학설, 통계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통계학의 세부적인 방법들, t-테스트 한다든지 아노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통계 시간에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통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P값이 0.05가 나오면 유의하다라고 하는데, 유의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P값이 0.05가 유의한 값으로 왜 하필 0.05인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적 연구 방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연구 관찰하는 것이 과학적 연구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과학의 특징은 가설이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울 수가 있죠. 제 경험에 먼저 가설의 본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설, 하이포테시스. 가설은 사물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입니다. 테시스라는 것이 주제이고, 하이포라는 것은 그것보다 아래 수면에 있으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무언가 원인이 있을 거야 라는 어원인데, 하이포테시스는 사물이 작용하는 방식. 예를 들면 뉴턴의 철학에서 우리가 공을 높이 던지니까 공이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죠. 왜 던졌는데 내려오지? 당연한 것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쳐다보게 되는 거죠.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다. 왜 떨어지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거지, 뭐 바닥으로 떨어지지 올라가는 게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곰곰이 살펴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세상의 원리를 살펴보고 나서 만류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서로 끌어당기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단순히 사과를 하나 당기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달과 지구도 서로 당기고 있고, 지구가 달을 당기면서 서로 중력을 같이 당기면서 왜 어느 정도 기간으로 돌고 있고 어느 정도 주기로 돌고 있고, 궤도도 예측할 수 있고, 질량과 힘의 관계, 속도의 관계를 공식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밝혀진 명왕성의 위치까지 맞추어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명왕성이 움직이는 궤도가 있는데, 명왕성 나오기 전에 다른 해성들이 움직일 때 무언가 이 움직임, 궤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 그 전체는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뉴턴의 역학적 가설로 설명해낸 것이죠. 그래서 가설을 설명해내서 법칙으로 이렇게 승화되었죠. 어쨌든 이런 가설, 어떤 것이 과학적인가,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이다, 누가 봐도 그렇다 할 만하다,
가설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설은 또 관찰에 의해서 제한된 설명입니다. 무엇을 꾸준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이다, 아니다, 이런 법칙이 있구나, 어떻구나라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이 어느 온도는 0도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들어서야 누가 발견하고 나서 물이 오는 온도가 0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 그것을 누군가가 꾸준히 관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온도가 몇 도라는 그런 수치로 어디까지를 0도로 하고 정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 물 어느 온도라든지 섭씨 온도의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통화된 툴이 있지는 않았겠죠. 여튼 그렇습니다. 과학적 연구는 가설의 철저한 검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테스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험할 때도 우리 테스트한다. 실험해봐, 테스트해봐 라고 하잖아요. 그죠? 실험해서 그것이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해도 그 실험 결과는 같게 나와야 됩니다. 어떤 때 기분 좋을 때는 되고 어떤 때 기분 안 좋을 때는 안 되고 마치 점장이가 예언하듯이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할 수 없죠. 과학의 특징은 가설이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고양이를 이렇게 한 마리 키웠습니다.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는데 초등학교 1학년쯤 됐어요. 제가 이 고양이를 같이 데리고 놀다가 고양이가 이렇게 머리에 탈모가 왔어요. 제가 고양이 막 괴롭히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고양이를 어떻게 막 놀다가 하여튼 얘가 피부병이 왔는데 그 피부병이 저에게 옮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머리에 탈모가 왔습니다. 난감하지요. 그래서 머리 쪽이 이렇게 벗겨졌어요. 가렵고 벗겨졌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80년대 중반, 초중반쯤 될 때는 부모님들이 서로 이렇게 직장 다니시고 해가지고 저를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탈모가 진행된 다음에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면 얘에게 탈모를 치료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병원에 한번 데려갔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으니까 주변의 지인분들에게 쑥을 말려서 쑥뜸을 뜨면 머리카락이 잘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쑥뜸을 떠주셨어요. 그때 쑥뜸을 뜰 수 있는 마땅한 게 없으니까 드라이기에다가 쑥을 이렇게 말린 쑥을 어디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 머리에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직장 다녔다 오고 나면 저한테 늘 쑥뜸을 뜨자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드라이기를 머리에 말려도 뜨거운데 그 탈모건 부분에 이렇게 드라이기로 이렇게 쑥뜸을 뜨니까 되게 뜨겁더라고요. 머리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 그리니까 재밌네요.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쑥뜸을 계속 떠도 문제는 이게 3개월이나 지나도 제 머리털이 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나냐면 진물이 나더라고요. 진물이 나고 딱지가 생겼습니다. 주변 분 아버지도 놀랬죠. 그래서 주변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진물 나고 애 딱지 난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머리카락 나기 전이야. 머리카락 날 수 있대라고 해서 그래도 계속 하셨습니다. 딱지가 나고 나서 이제 딱지가 떨어지니까 맨들맨들해졌습니다. 이때는 저도 정말 나중에는 머리카락 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견뎠는데 멘붕이 왔습니다. 맨들맨들해지고 마치 제 머리가 대머리 반짝반짝거리는 대머리처럼 이 부분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걸 보도 못한 저희 이모님께서 보고 어디서 약을 사주셨어요. 고약 같은 거 바르는 것을 사주셨는데 그것도 약국에서 사온 것도 아니고 어디 지나가다가 저희 어릴 때는 길거리 자판이 많았거든요. 거기서 이런 거 필요하다 해가지고 사줬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고약이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머리 다 났고요. 여튼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이모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호통을 치면서 애를 잡으려고 그러시느냐, 고약 발랄 해가지고 다 나왔는데, 여튼 그랬고요. 저희 아버지는 왜 탈모에 쑥뜸이 효과가 있을까?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죠. 아버지가 그렇다고 미신을 믿거나 그런 분도 아닙니다. 아버지도 교육자셨는데 또 어쨌든 간에 저를 병원에 지속적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한 번 데려가서 보이고 나서는 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아버지가 제 탈모에 있어서 쑥뜸을 한 것이 쑥뜸이 효과적일 것이야 과학적인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지요. 그래서 과학은 가설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감기는 정신적 에너지가 교란되어서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이 적합한 가설인가? 이것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정신적 에너지가 교란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과학적 연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 과설은 반증 연구가 가능해야 한다. 관찰을 통해서 가설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하는 것이 가설, 우리 실험을 통해서 테스트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과학적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과학적 가설이라는 것은 반증을 통해서 가설 진입을 확인할 수 있고 있는 것이 과학적 연구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 중 과학적으로 옳은 가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추위에 노출되면 감기에 걸린다. 옳을까요? 과학적으로 옳은 참인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나쁘다. 세 번째, 위궤양은 자극적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발생한다. 답은 무엇일까요? 과학적으로 옳은 참 가설은 첫 번째, 추위에 노출되면 감기에 걸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만 추위에 노출되면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추위와 감기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애들 이렇게 추운데 나가면 잠바를 잘 안 입으려고 해요. 애들이 체온도 높고 많이 뛰어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우면 잠바 벗으려고 하고 그러면 계속 감기 걸린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감기 걸리면 결국은 아내가 다 이렇게 케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애들한테 계속 잠바 입고 나가라면 이렇게 하길래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다가 감기하고 추위하고 감기하고는 상관성이 없다라고 거들었다가 눈총만 받았는데 어쨌든 과학적으로는 추위에 노출된다고 감기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감기는 추위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온도는 기온은 변수가 아닙니다. 환절기에 그러면 감기가 많이 걸린다. 추워지면 걸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변수는 감기가 걸리는 이유는 온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환절기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몸에 면역 시스템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걸립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친구가 어딘 추운 데 있어도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추위로 걸린다라고 하면 남극이나 북극에 감기 걸린 사람들이 훨씬 많아야 되잖아요. 온도가 낮고 추우니까 온도는 변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추운 곳에 북극이나 남극에는 감기 걸리는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매개체가 북극이나 남극에는 지금 우리 도시나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떨어져서 격리돼서 생활하고 이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단일 개체 수가 적기 때문에
북극 고만테올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바이러스 전파가 상당히 낮아서 감기가 걸리지 않습니다. 여튼 추위와 감기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많은 실험을 통해서 1년에 100건 이상의 실험이 감기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험이 상당히 좋은 세계적 실험들이 나오는데 추위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나쁘다. 나쁘죠.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인데 그 공정성을 저지르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그 노고를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것을 제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학적으로 옳으냐 하는 것에는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윤리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윤리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는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나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이것이 참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옳은 가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위궤양은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발생하더라. 매운 거 많이 먹으면 속이 쓰려서 위궤양이 더 생긴다. 저도 이것은 그 여러 가지 그 논문이나 이런 과학적 자료들을 보기 전에는 사실 좀 애매했습니다. 아니다는 말도 들었고 그렇다는 말도 들었고 하지만 이것에 관해서 연구를 했던 결과가 있죠. 2005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와 연관성을 발견한 베리 마셜 요분과 로빈 워렌이라는 분이 우리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뭐 여기서 많이 언급되는 분인데 이 두 분이 2005년도에 노벨상을 탔습니다. 요거에 관련된 연구로요. 자극적 음식과 관련이 없더라. 그러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자극적 음식이 위벽을 긁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몸 안에 헬리코박터균이 살더라. 그래서 위궤양이 생기더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마셜 이분이 드셨는지 워렌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마셜 이분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좋아. 이 균을 추측해가지고 내가 먹어볼게. 먹어봐서 걸리는지 보니까 이분이 드시고 자기 상태를 해보니까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반증을 통해서도 있으면 가진 사람들이 위궤양이 있더라 체크하고 내가 먹어볼게 위궤양이 생기더라 체크해서 반증 가설도 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러한 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와 궤양의 연관성을 발견한 그 대가로 2005년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가설 검증의 논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 설정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하느냐? 귀납적 사고로 가설 설정을 합니다. 가설 검증은 어떻게 하느냐? 연역적 사고로 검증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이 귀납적 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연역적 사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한번 물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기 몸에 체화시켰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귀납적 사고라는 것은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개별적인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전제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이 까마귀는 까맣다. 이 까마귀는 까맣다. 이 까마귀는 까맣다. 이 까마귀는 까맣다. 저 까마귀도 까맣더라. 그러니 까마귀는 까맣다. 전체적으로 까마귀는 까맣다. 까마귀는 검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귀납적 사고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인 원칙을 세우고 가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다. 많이 함유되어 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건강하더라. 그래서 비타민 C는 목과 코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소염제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개별적 사실들을 가지고 나서 합쳐서 비타민 C를 섭취하니까 감기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키더라 라고 하는 전제를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기납적 사고방식입니다. 기납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케이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집에 있으니까 혹은 뭐 커피숍에 계실 수 있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있으니까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자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설 검증은 어떻게 하느냐? 그 가설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전제를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다른 케이스 하나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비타민 C의 섭취가 감기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킨다라는 것이 위에 있었던 이 전제지요. 비타민 C를 섭취한 그룹과 비섭취 그룹에서 감기 발생률을 검증해 보는 겁니다. 요거를 떼와 가지고 일반에서 전체에서 이 전체에서 일반 한두 케이스 A 케이스, B 케이스를 검증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A 케이스에서는 비타민 C를 주고요. B에서는 비타민 C를 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감기 발생률이 높아질 수가 있고 낮아질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A그룹에서 비타민 C 중그룹에서 감기 발생률이 떨어졌더라 라고 하면 당신의 가설은 맞습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B그룹에서 감기 발생률이 낮다. 비타민 C 안 먹은 그룹에서 감기가 더 적게 걸렸네요 라고 하면 이것은 이 가설은 옳지 않다 라고 해서 이 가설을 기각시킵니다. 가설은 옳지 않아 라고 해서 그때는 다른 가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감기에 적게 걸렸을까 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